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문과를 나왔고요. 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피 유학으로 중국에 왔다가 그 이후로 계속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무역회사를 잠깐 다니다가 지금은 중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오랫동안 2003년부터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중국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고요. 언어학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지금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도 사용하고 있고 응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재나 수험서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배운 바를 다 써먹지는 못하죠. 뭐 배운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간혹가다 학생들하고 교류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곤 했는데요. 요번 기회에 지금 제가 상하이에 코로나 이슈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들, 역으로 한국인이 중국어를 공부하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집중해서 몇 가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두 이 영상을 누가 몇 분이나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봐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게 현대 한국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분들 왜 이렇게 중국말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저와 함께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한자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뭐 중국어를 이미 접해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어가 비슷한 것이 사실 같죠. 같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잘 공부하면 한국어에 있는 단어들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고민해 보면 중국어의 단어를 빠른 속도로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죠. 많이 몇 발음에 맞춰서 병음과 소리에 맞춰서 여러 번 읽어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어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한국어의 한자어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한국어의 어휘 해놓고 제가 70%, 20%, 10%로 어휘의 총량이 100%라고 봤을 때 한국어의 어휘 구조를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70% 뭘까요? 한국어에서 가장 많은 어휘를 차지하는 어휘 구성은 당연히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어의 구성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한자는 당연히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고 한국어에서 한자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 한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자는 중국에서 배워온 거니까 중국에서도 그 단어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자는 뜻 글자잖아요. 그 뜻을 이용하면 서로 어렵지 않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나머지 10%와 20%는 각각 외래어와 고유어인데요. 고유어, 즉 순수한 우리말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도 고유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어를 이해했으면 우리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뉴스에서 찾아온 그냥 랜덤으로 찾은 겁니다. 아무 페이지나 뉴스 페이지를 펴서 나온 기사입니다. 저 위에 작은 글씨로 쓴 기사들을 랜덤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찾은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중국어 단어를, 중국어 단어가 아니죠. 한국어 단어를 중국어로 바꿨고요. 중국 한자로 바꿨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는 영어로. 그러고서 나머지 순수한 우리말 고유어는 그냥 회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어가 사실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몇 개 없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어와 회색 중에도 영어가 있군요. 빨간색으로 된 중국어가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페이지를 돌려서 한번 제가 중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취조된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취品인 진싱쇼 VD292가 찡마이에登场했다. 원화차이팅은 2023년 8월 진싱의 VD292를 国家登录文化财로 지정했다. 찡마이 시조지하는约 2,500만 위엔이다. 7월 5호 6시부터 16일 5호 6시까지 코베이 옥션 사이트에서 온라인 찡마이가 진행될 위딩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현대 중국어 표준어, 부통화라고 하죠. 표준어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도,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특히 많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빠른 속도로 읽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말에 한자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문장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중국어 부분을 빼어낸 겁니다. 중국어라고 하네요. 저도 자꾸 한자어죠.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어는 아닙니다. 자, 얘네들의 발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조는 아직 표기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단계에 우리가 성조의 중요성을 공부할 때는 성조를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들의 한국어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중국어와 한자어의 중국식 표기. 네, 그리고 회색 병음, 알파벳 병음으로 되어 있는 중국어, 현대 중국어의 발음.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말의 한자어 발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말로 제작되어 있는 발음은 중국말로 취조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인데요. 중국말로는 취品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금성사 진싱쇼, 문화재청 원화차이팅 2013년 2013년 8월 8월 금성 진싱 국가등록문화재 国家登录文化财 지정, 许定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중국어를 이미 접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자어의 도금, 우리말 한자어의 소리와 중국어의 소리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많이 이용하고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보니까 유튜브에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중국어를 공부하자 이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학원인가 봅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한국에 못 갔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그 학원에 한번 방문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즉 한국어의 발음과 중국어의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어 발음과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비슷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국 사람이 비슷하다고 느끼느냐? 많은 단어의 경우에 중국어에서
A 발음일 때 그것이 한국어에서는 B 발음이지만 중국어의 A로 발음 나는 경우는 한국어에서 C로 발음 날 경우가 없다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자의 도금이기 때문에 한자어에서 그 소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어 제작, 두 번째 단어 제품을 보면 제작, 제품이 같은 단어, 중국어로는 쥐라고 있습니다. 같은 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작, 제품, 쥐조, 쥐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단어는 열심히 외우지 않아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friend, F-R-I-E-N-D, F-R-I-E-N-D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중국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중국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른쪽 위에 이번 단원의 주제로 말씀드린 한자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볼까요? 자,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의 단어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다는 점만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비어있는 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제가 제작 그리고 제품 두 단어를 골라서 그 중에 제작, 제품 그렇죠. 각각 빨간 글씨로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같은 발음이라고 할 수 없고 한국어의 제작의 제자는 쥐조의 쥐의 한국식 도금 읽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실 중국어의 쥐라는 글씨는 현대 표준어에서 중국 표준어普通话에서 쥐라고 읽을 뿐이지 중국에서는 아직도 중국에서도 다른 지역 표준어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쯔나 쥐나 찌나 여러 가지 발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표준어에서 쥐라고 읽히는 것 뿐이고 지금은 표준어가 많이 보급되어서 대부분의 중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제작과 제품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라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작, 제품처럼 똑같이 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찾아낸 거죠. 나열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조가 있겠죠. 제조는 중국말로 制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는 制度 이렇게 있습니다. 제재는 制裁, 제약은 制约, 제한은 制限, 제어는 治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작, 제품이라는 단어를 아는 우리가 제조, 제도, 제재, 제약, 제한, 제어 이런 단어를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말에서 制作와 制品을 이해할 수 있으면 制造, 制度, 制裁, 制约, 制限, 治愈 같은 단어들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制裁 이런 단어는 사실은 아주 고급 단어죠. 制裁라는 말은 요즘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한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制裁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制裁라는 중국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제재라는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의 단어를 외우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제조를 이용해서 아까 위에서처럼 다른 단어들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도, 제재, 제약, 제한, 제어까지는 제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이미 중국어로도 어떻게 쓰는지 봤어요.
그러면 밑에 줄은 뭐냐? 제로 끝나는 말입니다. 제로 끝나는 말이에요. 조제라는 단어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절제도 있습니다. 미제, 규제, 통제 다 제로 끝나는 말입니다. 물론 제라는 글자가 한 개의 한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제조하다 할 때, 쥐조하다 할 때 그 제자만 사용해서 제가 앞에 있는 단어, 제가 뒤에 있는 단어를 나열해 본 것입니다. 제만 그런가요? 조도 마찬가지죠. 조도 마찬가지로 조화, 조물, 조경, 조선, 조형 이렇게 여러 단어를 조를 앞에 두고 만들 수 있고요. 구조, 창조, 날조, 위조, 주조처럼 조를 뒤에 놓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어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무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도 물론 대부분 성인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고요. 다 이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들한테도 이렇게 제조라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고 연습을 시키면 위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어 단어를 확장해서 만들어 옵니다. 물론 중국어로 먼저 단어를 생각하고 그 한자의 한국식 도금을 말하거나 쓰거나 찾거나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분들도 이 방법을 거꾸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윗페이지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다 현대 중국어로 바꾼 것입니다. 현대 중국어 아니고 간체자로 바꾸어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로 항에는 병음을 넣지 못했어요. 우리가 16대 9로 화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세로 항에는 못 넣고 가로 항에만 병음을 넣었는데요. 제가 한번 병음이 있는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짜오싱, 조형. 네. 중간에 십자가의 가로선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짜오싱. 한국말로는 조형. 짜오추안. 한국말로 조선. 짜오징. 한국말로 조경. 뒤에 한국말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짜오우. 조물. 짜오화. 조화. 취造 제조. 꼬造 이제부터는 조, 제조의 조가 뒤에 나타나고 있죠. 아까는 앞에 있었고 꼬造 구조, 创造 창조, 捏造 날조, 伪造 위조, 铸造 주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날조, 捏造 같은 단어들 영어로 말하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죠. 조물 이런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오래 배웠지만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국어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정도만 가진 초급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외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주면 중국 사람들이 와, 중국어 실력이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교류하기를 더 흥미롭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중국말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고 더 빨리 늘겠죠. 자, 그 다음 애를 제가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위에서 윗페이지에 있던 한국어 단어들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겹쳐봤습니다. 복잡해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자, 반짝거리게 해볼게요.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가 겹쳐 보이면서 1대1 대응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한국어를 빼고 중국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제조죠. 중말은 취造 이렇게 읽다겠습니다. 아까 한국말 십자가를 읽어본 것처럼 중국말로도 한번 똑같은 1대1 대응의 십자가를 만들어가면서 중국어 발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는 취造, 制度, 취才,
制约、制限、治愈、调制、节制、美制、规制、统治、造化、造物、造景、造船、造型、构造、创造、捏造、伪造、铸造.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있는 단어, 제가 뒤에 있는 단어. 제는 모두 쥐라고 중국말에서 읽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금방 외울 수도 있습니다. 조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중국어의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른 단어, 예정이라는 단어도 만들어 봤는데요. 정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단어는 다 쉽게 나열할 수 있는데, 얘가 앞에 있는 단어도 쉬워요. 그런데 얘가 뒤에 있는 단어를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정 가지고 윗줄, 왼쪽 줄, 아랫줄 정도만 연습해도 무려 15개의 단어를 순식간에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행으로 한번 한국어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한국어의 한자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단어들을 중국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읽어드릴게요. 찐싱 위에서부터 읽습니다. 찐뿌, 찐뚜, 찐짠, 찐지, 찐공 다 찐, 우리말 진, 발음도 비슷하네요. 네, 찐이 앞에 있는 중국어 단어들입니다. 밑에 줄을 볼까요? 이번에는 찐이 뒤에 있는 단어들이죠. 읽어드립니다. 위에서부터 지진, qian진, 니진, 레이진, 싱진. 자, 이번에는 뒤에 단어 진행의 행, 찐싱의 싱이 앞에 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싱동, 싱웨이, 싱싱, 싱상, 싱시. 자, 그 뒤는 뭘까요? 맞습니다. 행, 진행의 행자가 뒤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行, 旅行, 시行, 举行, 동行.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 여기는 아까보다 비교적 단어들이 쉽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싱상 같은 단어는 쉽지 않은 단어이고, 그쵸? 그리고 쥐싱도 쉽지 않은 단어 같아요. 쥐싱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같이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 교육기관 문제죠.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기관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국인이 빠른 속도로 많은 중국어 단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중국어 단어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빨리 배운 편이지만 한 번도 중국어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한자는 쓸 줄 몰라서 외워봤죠. 그렇지만 단어는 몇 번만 읽어보면 한국말로든 중국말로든 몇 번만 읽어보면 그것이 한국 한자어의 어떤 단어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중국어를 공부하면 금방 중국어가 늘겠죠? 네, 여러분의 중국어 건투를 빕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중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위와 똑같은 내용을 중국어로 녹화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한자어 십자가와 같은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참고할 만한 훌륭한 방법들, 힌트들, 또 지식들이 아주 많아요. 제 전공이거든요. 네. 물론 제 전공이 중국어 교학은 아닙니다만 중국어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再见。